자, 일단은 지금 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재차 녹화를 또 들어가고 있어요. 다른 내용의 교육이 또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쭉 듣고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뭐 같은 내용 계속 들으면 또 피곤하실 수 있어서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종목군들의 이 수익 범위, 23년 1월 이후에 누적 수익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부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시가총액 최상위, 시가총액 1, 2, 3위 이런 종목에서의 실질적인 수익이에요. 이 수익이 여러분들 계좌의 수익이 된다라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미국장이 지금 눌려있다 할지라도 전혀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 왜? 지금 유럽은 사상 최대치 신고가라니까요 지금. 응? 프랑스 까크와 영국의 FTSE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독일하고 유로스탁이 0.5%의 눌림. 그럼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는 3,100포인트 이상. 그러니까 미국장의 기준은 유럽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미국 대비 덜 오르다가 이렇게 강세를 띠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나오다가 이제 눌림폭인데 그마저도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다우지수가 5% 수준, 6% 수준까지 낙폭을 줄였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보여드릴까요? 예, 전화번호 이거 잘 체크해 놓으시고 실질적으로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자꾸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부 안 하고 그냥 여러분들 그냥 소중한 자산에서 어떻게든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과금시켜서 돈만 그냥 쏙쏙 빼먹을까 이런 나쁜 친구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건데 잘 보세요. 프랑스 까크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입니다 지금. 영국의 FTSE도 마찬가지. 그럼 독일이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6% 밀려 있죠. 그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면 유로스탁 50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세계 시장에서 유로 50 어딨니? 지금 사상 최대치 고점 행진을 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최고점 대비해서 4% 5% 밀려있는 독일과 유로스탁 3,000포인트대 이상이란 말이에요. 다우지수가 11.6일 빠져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돌려놨을 때가 고점 대비해서 여기 고점이 34,580이니까 대략적으로 2,500 정도 빠져있었던 거죠. 최고점 대비. 그럼 얼마? 6% 정도. 6%대. 그럼 3,300에서 6%대면 3,100포인트까지 돌려놨다라고 생각해도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지표 무지하게 좋고요. GDP 마찬가지고 고용지표 마찬가지고 소매 판매 마찬가지고 지표 무지하게 좋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다 돌려놨고 S&P 500 지수로 따져도 우리나라 지수가 얼마? 2,800포인트. 나스닥이요? 저 바닥에서부터 들어 올린 건 왜 생각을 안 하냐 이거야. 우리나라가 뭐 기술주만 있어요? 기술주 기준에 37%대 비중인데 그럼 대만은 70%대 비중인데 대만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더 빠져 있어. 무지하게 빠져 있어요. 대만은요. 고점 대비해서 16%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2,800포인트대. 니케이는요. 10% 빠져 있습니다. 엔화 약세로 인해서. 그럼 얘는 얼마? 3,000포인트 가까운. 이해되세요?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긴축 때문에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이건 뻥이죠. 아침에 시장이 우리나라 증시가 빠지니까 미국의 긴축 때문에 그렇다. 유럽의 우크라이나 때문에 그렇다. 아니 우크라이나 사태 있는데 유럽은 지금 폭등 내리고 긴축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미국은 견조하게 반등이고 일본 멀쩡하고 대만 갖고 온 지수 멀쩡하고 뭐가 문제? 중국 증시는 아예 보는 것도 아니에요. 걔네들은 글로벌 증시에 아주 1도 영향이 없어요. 중국의 경제 동향은 영향이 있더라도 중국의 시장은 미친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무슨 맨날 또 10시 반만 되면 중국을 봐요? 멋부리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멋은 필요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시장 상황이 굉장히 긍정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유독 약세를 띈다? 그것은 왜 그런다 그랬어요?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의 기준이라는 거는 펀더멘털 외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빠르게 해소가 될 수 있다. 빠르게. 그 기준을 인식을 하셔야 된다. 빠르게 해소가 될 수 있다. 그럼 결론적으로 빠르게 해소가 됐을 때 누가 견인할 수 있느냐,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군들의 기준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습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나 원금 회복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원금 회복할 수 없는 전략만 꾸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원금을 회복하려면 이런 주도주에서 수익을 잡아내야 되는데,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해야 되는데, 포트폴리오 구성은 안 하고 에코프로 같은 종목만 주세요라고 해. 그럼 우리나라의 땅의 절반은 우리가 다 살게? 그잖아요. 아니, 에코프로가 이렇게 갈 줄 알았으면 다 팔아서 에코프로 몰빵을 해야지. 그죠? 그런 분들도 계셔. 그래 놓고 자기는 잘했대. 자기는 투자 잘한대. 36년 노하우로 말씀드리면요, 그런 매매 하시는 분들은 퇴출이 돼요. 운이 좋게 이번 그 기준에서 살아남으셨다 해도 결국은 퇴출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에코프로 11월 고점 찍고 무지하게 밀려서 30% 이상 깨졌는데 역시 주식은 존버야 갖고 왔더니 대박나. 그 사고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에코프로라는 회사가 지금의 기준을 떠나서 전체적인 객관적인 기준에 에코프로하고 한국전력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더 규모면이나 모든 면에서 누가 더 우량하다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간에 한국전력이죠. 한국전력의 기준이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1위였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99년까지 1위였습니다. 99년도에 삼성전자가 1위를 꿰찬 이후에는 삼성전자는 순위가 바뀐 적이 없고 한국전력은 시가총액 순위가 20위 밖에 있습니다. 그 종목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 분할을 하긴 했지만 포스코라든가 시가총액 2007년도에 2위까지 올라온 포스코, 그리고 3위에 놓여져 있던 현대중공업, 지금은 기업 분할을 해서 다르긴 해요. 대표적으로 IT 거품 났을 때 500만 원 이상으로 올라왔던 SK 텔레콤, 우리나라의 탑 통신사로서의 위치. 그런데 500만 원 넘겼던 주가가 액면 분할해서 이제 50만 원 넘겼던 주가라고 표현해야죠. 50만 원 넘겼던 주가가 하이닉스 인수할 당시에 10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와 있었어요. 하이닉스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계속 하락 추세였었고. 그러니까 어떤 막연하게 자녀에게 물려줄 종목, 막연하게 이 회사는 좋아 이랬다가는 노키아 꼴을 못 면해요. 세계 1위 노키아 핸드폰에서. 결론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얼마큼 잘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자산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기준에 우리가 바보인 양 하반기 포트 이렇게 정해놓고 이거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죠. 하반기에 에코프로 4번의 전량차익 실현 재편입, 그리고 10월 중순에 전량 매도 포스코 케미칼로 이동. 그러고 나서 2월에 에코프로는 다시 산 거예요. 정확히 2월 7일부터. 2월 1일 에코프로 BM이 그 폭등이 나오는 이후부터 관심을 갖고 2월 7일부터 15만 2천 원에서 21만 원대까지 4번의 차익 실현 재편입, 그리고 조금 아쉽게도 일찍 정리가 됐어요. 대신에 그 정리된 물량으로 에코프로 BM 또 금양 또 LNF 또 성일하이텍 이 수익 다 잡아냈고, 이 하반기 포트에 빠져있는 거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의 11월달 일주일 동안에 50% 70%의 수익, 지난해 하반기에 금양의 600% 700%의 수익, 그거 다 빼고도 49.91% 수익이란 말이에요. 이런 포트를 구성해야 돼요. 4분기에는요 마찬가지야. 시장이 12% 올라와 있는데 우리는 25%, 마찬가지로 다 빠져있는 수익이죠. 매매 한 번도 안 했다고 치고, 올해 1분기 이후에도 매매 한 번도 안 했다고 치고 이 수익이란 말이에요. 2월 달에 그 폭발적인 시세에 에코프로, 또 1월 이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173%의 수익, 그거 다 빼고 2월 달에는요 16.97%의 수익이죠. 2월 한 달 기준에서만. 옛날 것만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종목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안 바뀌어요. IT, 자동차, 2차전지, 그리고 이슈 종목과
실적주 8종목 많은 거예요. 지금 시장이 무지하게 좋은 장이라서 지수만 2000포인트 초반일 뿐이지 지금 옥석 가리기를 통한 대형주의 기준에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 폭등 랠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소형 잡주들 움직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결론은요. 이런 수익 범위의 흐름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잡아내실 수 있어야 된다. 응? 혼자서든 아니면 윤정도와 함께든. 저런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반기에 가장 많은 매집이 되어 있는 업종군, 4분기 이후에 가장 많이 매집이 되어 있는 쌍끌이 매집이 되어 있는 업종군, 1월 이후에 가장 많은 매집이 되어 있는 업종군, 이걸 다 파악해서 설정을 하고 기술적으로 설정을 하고 2차전지 막연히 그냥 뭐 수익이에요? 아니잖아. 응? 2차전지 기준에 7월부터 해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누가 포스코 케미칼만. 나머지는요. 금양 이렇게 올라오다가 11월 9일날 금양. 11월 9일이면 금양도 많이 올랐다 꺾였네. 그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는 10월 중순부터 꺾였고 금양은 11월 9일 고점 찍고 꺾였고 포스코 케미칼은 여기서 11월 중순에 꺾였고. 결론적으로 테슬라가 고점을 찍고 70% 밀려 내려가는 과정 속에 우리나라의 2차 전지도 12월 1월 달에 조정을 깊게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멘토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돈 내고 듣는 그 전문가들 윤정수처럼 7월 25일 26일날 금양 상한가 갈 때 그때부터 들여다보든가 에코프로 7월 14일 날 7월 13일 날 에코프로 BM 실적 발표 나오고 시간에 상한가 가고 에코프로가 상한가 갔죠. 그 7월 14일부터 들여다보든가 7만원대 중반에서부터 15만원까지 그 큰 수익을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중간에 따라붙어서 9월 10월에 따라붙어서 그 정점에 다 2차전지 몰빵하라고 시켜놨다가 여러분들이 돈 내는 그 과금하는 전문가가 12월 달에 추가 편입하라고 그걸 악을 쓰다가 1월 달에는 손절을 하래. 왜? 테슬라가 고점 대비 70% 빠지는 흐름이라고. 끝났다고. 그래놓고 폭등 나오니까 입도 쩝도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명확히 보세요. 테슬라가 정확히 글로벌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6위였어요. 6위. 그게 10위 밖으로 밀렸고 미국 시장에서 5위였어요. 버커셔에서 왜 위에 있었다고. 근데 그게 시가총액 순위가 10위 밖으로 테슬라가 밀렸다니까요. 70% 가까이 밀려내려면서. 응? 그런 테슬라가 이렇게 1월 초에 바닥을 찍고 돌리는데 밋밋하게 돌리죠. 우리는 들 빠졌었고. 그런 상태에서 저 갭상승이 나오는 저런 흐름들이 저 장대 항목 나오고 이게 1월 중순 우리 연휴 지나고 나서요. 하루에 테슬라가 막 11%씩 올라온. 근데 그게 가격 반발력이 아니라 실적이 뒷받침된 실적 이슈에서의 반등이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윤정도는 저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45%의 비중에서 20% 수준의 비중으로 2차 전지를 급격히 줄여놨죠. 정확히 보실래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자 보시면은요. 하반기 기준에 공식적으로 LG화학의 20%의 비중 그리고 에코프로의 14% 그럼 35죠. 35에서 금양 10%를 가지고 갔었죠. 하반기 내내. 그냥 쥐고 간 게 아니라 매매를 해서 10% 비중에 600% 수익이면 60% 계좌 수익을 추가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게 45% 비중에서 보시면요. 비중을요. 10%로 줄여 에코프로를. 그러더니 에코프로 10% 줄였잖아요. 그러더니 1월 달에 비중 보시면 10월 중순에 에코프로를 정리하고 포스코 케미칼을 샀는데 그 포스코 케미칼을 4.5까지 줄여요. 응? LG화학과 포스코 케미칼. 금양은요. 쳐다도 안 보죠. 왜? 11월 9일 날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그 다음 밀리면서 거래가 둔화됐거든. 우리는 안 봐요. 금양이 뭐
뭐 콩고가 어떻고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뜬구름 잡는 소리 듣지도 않고, 지금도 뭐 부산에 뭐 시설 확장하니까 대박입니다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귀 기울이지도 않고, 그냥 거래 터지고, 응? 액티브 쪽에서 장난치고, 그 흐름의 수익률 게임, 응? 머니 게임, 그 기준에서 수익을 잡는 거예요. 20% 비중에서, 응? 정확히 근거가 있어요. 명확히. 자, 야간 교육에서 1월 19일 날 23시 50분에 2차 전지와 포스코 케미칼 교육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포스코 케미칼 내일부터 사세요. 그게 아니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2차 전지 기준에 미국의 정책이 친환경 정책이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정책은 유지가 될 것이다. 그 성장성은 들여다볼 수 있다. 다만 테슬라가 고점 대비 70% 빠지는 장인데, 포스코 케미칼도 프리미엄이 너무너무 높은 상태인데, 얘는 수급이 이때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수급도 뒷받침되고 빠지지 않는다. 만약에 2차 전지가 바닥을 다지고 테슬라에서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1순위의 움직임은 이 정도는 포스코 케미칼로 본다. 결론은요. 그렇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포스코 케미칼이 가장 먼저 연휴 지나고 나서 25일 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한가 갔죠. 26일 날 포스코 케미칼이 얼마? 14.33 돌리면서 2차 전지 종목에서 가장 먼저 최고점을 향해서 왔어요. 다른 종목은 3, 40% 밀릴 때, 심지어는 50%, 60% 밀릴 때, 포스코 케미칼은 고점 대비 20% 수준에서 방어가 됐고, 가장 먼저 이렇게 돌려놓고 2월 초순에 사상 최대치 고점을 가장 먼저 뚫었고, 그 흐름을 윤정두가 다 잡아간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우리는 명확하게 방송하면 그대로 있잖아. 종목 검색해서 그대로 튀어나왔죠. 그러고 나서는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고 눌림폭 이 정도예요. 10%? 아니 참. 사상 최대 고점 저기서 다 샀나? 아니잖아요. 우린 분할 매수로 계속 잡아두고 있죠. 그 패턴을 2월 1일 날 누가 잡아요? 에코프로 BM이 잡습니다. 그 패턴을 실적 모멘텀으로. 모멘텀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저평가는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게 6일이에요. 6일 날 또 방송 갖고 나가죠. 갖고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에코프로 BM의 2월 1일 날에 9%의 폭등일 때 거래대금 저 터진 흐름의 추세 강화를 새벽령이 떴는데 왜 여러분들은 매수를 못 하십니까? 그래요? 지금이라도 하십시오라고 해서 2월 7일부터 공격적인 매수 강도를 잡아드리죠. 이 수익 다 2월 1일 여기서 놓쳤어? 거래를 수반하고 움직이는데, 근데 중반에 우리는 여기서 전량 매도를 했어요. 16만 원대에서. 농담이 아니라 16만 원대에서 전량 매도. 왜냐면 3% 들어왔던 수급이 꼬였어. 그리고도 더 갈 수도 있겠지만 부담된다. 순환성으로 가자. 포스코 케미칼 먼저 움직였고 얘네 움직였어. 그 다음 순환은 매집이 되어 있는 LNF를 보자. 1순위로 우리는 LG화학, 2순위로 포스코 케미칼, 그 다음 3순위로 LNF를 보겠다. 금양은 변동성 매매 기준이다. 그리고 정확히 2월 6일 날 23시 45분에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BM입니다. 교육해드렸죠. 2월 7일 00시 39분에 올려드렸잖아요. 2월 7일은 무슨 날? 금양이 폭등한 날. 죄송합니다. 2월 7일은 에코프로가 폭등한 날. 21.82%. 우리는 전량차익 실현해요. 이날 15만 2천 원부터 들어간 거예요. 그 전량차익 실현 재편입, 추세적인 강화. 근데 얘도 답답한 거는 수급이 일부 들어왔다가 전부 나가. 근데 주가는 계속 강세인데 꼬리가 자꾸 달려. 전량차익 실현. 얘를 차익 실현하고 나서는 누굴 봤어요? LNF. 28일 날 18% 폭등. 3월 2일 날 성일하이텍 29% 폭등. 중간에 코스모화학도 떴지만 코스모화학 말씀드렸잖아요. 3,500만 주짜리거든요. 코스모화학이 그 중간 사이에 1조를 넘깁니다. 1조 막 넘긴 종목인데 애매모호한 변동성에
장중 변동성이 너무 커. 훅 치고 올라갔다가 고점 대비 한 5%씩 깨고 내려가. 그걸 어떻게 매매를 해? 그건 너무 벅차다 이거야. 에코프로도 그렇게 변동이 확장돼서 벅차다. 결론은 2월 16일 날 코스모학이 27,800원이에요. 포착된 게 종목 검색기에서. 근데 이게 얼마 움직여요? 뭐 얼마 움직여? 오늘도 20%까지 넘게 올라갔죠. 결론적으로 이 코스모학이 이날 29.77까지 올라옵니다. 29.77. 그게 스타트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코스모학 종목 검색에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21일 날 에코프로 BM이 추가적으로 또 9%의 폭등. 종목 검색에서 7차례 나옵니다. 22일 날 금양이 20% 폭등, 그리고 장중에 강보학까지 밀려요. 20% 폭등 이후에 강보학까지 말도 안 되는 그런 변동성. 결론적으로 그 흐름 이후에 우리는 금양의 기준에서도 거래대금이 수반되어 좀 들여다본다. 사상 최대치 신고가 44,850원까지 찍습니다. 수급은 매집이라고 볼 수 없어요. 3월 2일에도 80만 주대 물량이 들어왔지만 매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언제든 도망쳐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걸 기본적으로 깔고 보셔야 돼요. 2차 전지 순환성의 흐름이 이제 막단계에 도달돼 있고, 내일은 당장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간의 강세 속에서 지금 테슬라가 5% 조정이 연출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대로 끝나면 2차 전지의 조정, 우리도 갖고 있지만 2차 전지의 조정을 감안해야 돼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변동성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한번 들여다봐야 되고, 그리고 내일은 내일대로 거래가 터지면서 초강세 흐름이 나오는 종목을 봐야 됩니다. 왜? 미국장 지금 결코 나쁘지 않아요. 다우가 0.54의 강세예요. 그리고 S&P 500 지수는 0.07 약포합, 나스닥은 0.38 약세, 유럽 쪽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LNF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시가총액 1위하고 비교했을 때, 에코프로 BM하고 비교했을 때 수급 긍정적이죠. 시가총액 4위 에코프로하고 비교했을 때 수급 긍정적이죠. 뭐가 나쁩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맹신의 기준을 잡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LNF를 말씀드릴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수급 논리로만 따져도 얘는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길 수 있다. 왜? 우리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전량 정리해서 이제 얘로 좀 옮겨놨던 상황이잖아요. 수급이 멀쩡하고 가장 뛰어나게 긍정적인데 왜 여기를 못 돌파하겠니? 그러면서 우리가 접근했던 게 이 가격이란 말이에요. 이 가격. 그걸 한 방에 다. 한 방에 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든 원금 회복이 아니라 수익의 극대화의 시점으로 해석을 해서 잘 이겨나가실 수 있어야 돼. 지금 2차 전지를 이렇게 다 놓쳤다고 하더라도 2차 전지를 놓쳤다 생각할 필요 없이 이제 스타트를 잡는 거구나. 신고가 랠리에. 근데 시장의 지수가 2,500도 못 돌리고 있는데 니들만 어떻게 가겠니? 오케이, 그럼 IT가 있잖아요. 아유, 하반기 고점 IT가 다 넘겼다며 어떻게 걔가 또 가겠어요. 그럼 자동차가 있잖아요. 1분기 이후에 가장 많은 매집이 돼 있는 그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설정폭을 잡아내서 대처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게 어려우시니까 윤정도 함께 가시는 거고. 지금 이제 재방송 시간이라서 많은 분들이 막 들어오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채팅을 좀 하니라고 죄송스럽게도. 결론적으로 이 종목군들에서 다시금 강조드리면은 세비캠이라든가 이수화학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은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사실상 1조 미만짜리 종목이에요. 사실은 공격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교육용으로 차분히 들여다보세요. 매매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은 이런 종목에서 주력주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놓고, 그리고 추세적인 부분 펀더멘탈이 약하니까 펀더멘탈이 약해 얘네들이 프리미엄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세적인 부분에 기술적 분석을 하실 수 있을 만큼의 기준을 잘 설정해야 되고, 그게 어려우시면은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일의 때 분명히 2월 28일 날 매수 사인 드렸습니다. 아니지. 종목 검색기에서 포착이 됐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응? 종목 검색기에서. 이렇게. 28일 날 이게 핸드폰이잖아요. 윤정도 이게 폴더폰이라고 해요? 폴더드 폰? 접었다 폈다 하는 거? 어? 종목 딱 하나 나왔다니까. 종목 하나. 28일 날. 응? 어떤 거? 불기둥 AI V1300. 무슨 뜻이에요? 불기둥 인공지능의 V 1조 이상짜리 1300 13시까지 들여다볼 종목 주세요. 13시까지 들여다볼 종목 주세요. 응? 그렇게 하고 나서 3월 2일 날 명진산업하고 성일하이텍이 뜨고, 이게 28일 날 3월 2일 날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종목이 발굴이 되고 계속해서 나오고, 결론적으로 3월 2일 날도 이렇게 미래컴퍼니라는 시가총액 이제 막 3천억 넘긴 종목도 종목 검색해서 발굴은 돼요. 문자 사인 안 나갑니다. 어지간해서는. 교육용으로 1% 드릴까 말까 정도 수준이고, 1조 이상짜리에서 성일하이텍, 코스모와 금양 이런 종목이 초폭등이 나오는데 굳이 또 우리의 수식, 윤정도가 설정해 놓은 수식하고 안 맞으면 굳이. 이게 3월 2일입니다. 그러면 2월 28일은요? 2월 28일은 이렇게 이수학, 이때가 7천억까지 올라갈 때예요. 이때는 코스모와 성일하이텍, 코스모 신소재가 이렇게 포착이 됐었고, 우리는 성일하이텍을 선택해서 편입을 했죠. 이수학은요? 이수학은 교육용으로 2% 드린 거예요. 2%. 22,550원에. 그리고 오늘 얼마? 27,800원. 27,800원. 결론적으로 27일 날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3% 오를 때 로보티즈가 13%에서 29% 상한가 간 거? 로보티즈의 상한가가 값져요? 두산의 7% 수익이 값져요? 혹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17%의 수익이 값집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수익이 값지죠. 27일 날 에코프로가 16.94까지 올라갔는데 거래가 우리가 원하는 거래가 되지 않았어요. 거래 대금이. 그래서 우리는 재편입을 안 했던 거죠. 재편입 안 한 대신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또 그 다음날 LNF에서, 또 그 다음날 성일하이텍에서 초대박을 냈으면 된 거죠. 기준만 잡으시면 돼. 기준만. 이미 24일 날 LNF 편입의 설정을 잡아놨었고, 27일 날도 편입 설정을. 그리고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많이 나와봐야 이렇게 5개? 근데 이게 다 폭등이죠. 응? 레인보우 로보틱스 87,000원, 이거 97,500원 찍잖아요, 이번에. LNF 236,000원, 28만원대를 훌쩍 넘기죠. 에코프로 BM 10만원에서부터 올라온 거예요. 10만원에서부터. 결론적으로 이런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 문자 한번 봐보세요. 응? 문자 한번. 문자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세요. 응? 야, 내가 이야기하는 거 잘 못 알아듣겠고 교육받기도 힘들고, 그럼 어떻게? 문자 받으세요. 라이브 방송 들으시고, 지금처럼 장중에 실시간 방송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2월 28일 날 146,200원. 응? 지금 VVIP 회원님들 다 계시는데 뻥칠 수 없잖아. 비중을 늘리는 게 아니라 없으신 분들 편입하시란 말이야. 응? 일요일 3월 1일 날 응급실까지 갔다 와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잡아드린 거예요. 신규 2.5 28일 날, 그리고 3월 2일 날 신규 2.5, 응? 그리고 기존
2.5% 추가해서 5% 목표 주가는 상향합니다. 얼마에서 16만 원에서 16만 5천 원으로. 그러고 나서 또 목표 주가 17만 원으로 18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해드리는데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해드리고 한번 물량을 뺏겨요. 5%를. 그렇지만은 16만 8,800원에 15%에 사신 분들은 물량을 안 뺏긴 상태에서 다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최고점에 전량 차익 실현이 되죠. 마찬가지. 요 다음 문자가 있어요. 요 다음 문제가. 18만 원대 넘기고 나서 보내드린 문자가. 결론적으로 그거의 뒷부분은 나올 텐데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 2월 16일 날 11.40, 3월 2일 날 29.35 종목 검색기에서 전부 다 표착이 됐고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종목 검색기에 포착이 됐다고 우린 중기적으로 가져가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동성 매매 짧게 들어갔다면 요번에는 제대로 길게 들어간 거죠. 28일 날 LNF에 비중을 못 실으신 분들은 우린 다 가지고 있지만 못 실으신 분들은 대체 종목으로 성일하이텍을 사는데 그냥 윤정도 기분 좋다 사는 게 아니라 종목 검색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산다. 편입한다. 그러고 나서 편입하고 같은 비슷한 가격에 끝났어요. 그런데 3월 2일 날 성일하이텍이 종목 검색기에 또 튀어나와. 그러더니 결국은 1조 이상짜리 종목의 상승률 1위. 전체 시장의 상승률 5위. 가장 중요한 건 거래대금 전체 시장의 3위. 결론은요. 2월 28일 날 10시 38분에 14만 6,200원. 그 다음에는요. 3월 2일 날 9시 15분에 15만 4,200원. 그 다음에는요. 16만 2천원. 그 다음에는요. 16만 6,400원. 15.99%까지 우리는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조 이상짜리는 15% 이상에서 오버슈팅으로 설정을 잡습니다. 10%만 넘어도 오버슈팅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꺾이기 시작하면 그때 차익 실현하는데 한 차례 이제 19만 원, 17만 원 넘기면서 꺾여가지고 그때 차익 실현했는데 절반만 했죠. 왜? 쭉 미끄러져야 차익 실현하죠. 어떤 식으로? 뭐 변동성이 크게 확장되면서 이게 29%까지 간 거예요. 18만 6천 원. 결론적으로 이 성일하이텍은 뭐 이런 수익 범위들 다 올려주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익 실현했습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새벽 1시 1분 에코프로 BM 오늘 무슨 일일까요? 유유하셨는데 단기 차익 실현 욕구가 터진 거지. 거기다 이제 뭐 테슬라 시간에서 그 시간에는 시간의 거래가 없었을 텐데 하여간은 뭐 단기 차익 실현이죠. 그러니까 우리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를 다 차익 실현을 하고 있었잖아. 그쪽을 재편입을 안 잡고 있었잖아요. 결론적으로 이런 에코프로 성일하이텍 이 수익 범위를 차분차분하게 뒷부분에서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다시 설정을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성일하이텍은 지금 현재 저평가는 아니다. 프리미엄이 너무너무 높게 형성돼 있다. 오히려 거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기술적으로만 대처하는데 지난해 8월 17일에도 폐배터리 관련주로 해서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세비캠이나 성일하이텍이 뭐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한 변동성을 내줬어요. 우리는 그 수익을 다 잡아먹었죠. 그리고 나서 뒤도 안 돌아봅니다. 차익 실현하고 나서는. 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진입장벽이라는 게 어딨어. 결론적으로 이 성일하이텍의 변동성의 확장은 이슈의 확장이라고 저는 설정을 하고 그리고 그 유동성만을 보고 대처를 하는데 이 유동성이 급격히 감소하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제 비중을 5%만 드린 이유도 그런 맥락에서 설정을 잡는 거예요. 좀 더 뒷부분에 차트가 나오겠지만은 어찌됐든
여기서 종목 검색해서 튀어나온다는 게 남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윤정두의 수식으로 만들어 놓은 종목 검색해서 튀어나온 거잖아요. JDI 불기둥 AIV 1300 1시까지 1시 이전에 들여다볼 수 있는 종목 10시 38분이니까 그때 성일하이텍이 튀어나온 거예요. 굉장히 강하게 나온 겁니다. 이거는 1시에 맞는 수식을 넣어놓고 본 거거든요. 근데 벌써 10시 38분에 1시에 맞는 수식이 모두 충족이 되고 튀어나온 종목 달랑 한 종목. 농담이 아니라 달랑 한 종목 나온 거예요. 달랑 한 종목 이렇게. 이날 보실까요? 10시 38분에 VVIP방에 성일하이텍이라는 종목이 2월 28일 날 이걸 뭐 거짓말하면 안 되겠지. 큰일 날 일이죠. 2월 28일 날 10시 38분. 10시 38분에 성일하이텍이 딱 떴는지 진짜 한 종목만 떴는지 한번 봅시다. 10시 2월 28일 날 이수학이 벌써 이미 터져 있을 때거든요. 10시 38분 나와라 오바 딸랑 하나 딱 뜹니다. 성일하이텍. 이 위에는 뭔데요? 이 위에는 10시 38분인데 KT 시계가 지금 시계요. 이게 지금 핸드폰이잖아요. 이 핸드폰이란 말이에요. 이게 윤정두 핸드폰. 윤정두 핸드폰에 깔려있는 DB증권 HTS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0시 38분인데 VVIP 10시 걸로 검색을 하니까 얘까지 나온 거예요. 그럼 안 돼. 얘는 10시 이전까지만 보는 수식이란 말이에요. 10시 이전. 그래서 얘는 아닙니다 라고 하고 이렇게 이게 뭐예요? 10시 38분에 JDI 불기둥 AI V 1300 1시 이전에 볼 종목 주세요 라고 했더니 성일하이텍 얼마? 146,200원 단 한 종목 딸랑 한 종목. 그래서 살까 말까 고민 안 해. 왜? 이때 LNF가 거래 정지 들어가 있었어요. 수주 공시. 그래서 우리는 여유가 있는 거죠. LNF를 못 사신 분들은 얘를 편입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래 놓고 그 다음날 오늘 9시 15분에 성일하이텍입니다. 그럼 오늘도 9시 15분 보시면 되잖아요. 3월 2일날 3월 2일날 9시 15분에 과연 성일하이텍이 나왔는지 뭐 그거 보면 되는 거지. 그럼 종목 검색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대단한 종목 검색기네 라고 확인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9시 15분 여기 있네. 성일하이텍 명신산업. 그죠? 성일하이텍입니다. 명신산업입니다. 두 종목 딸랑 나온 거예요. 두 종목. 대박 아니에요? 대박? 초대박 아니야? 나 같으면 소름 돋아서 지금 방송 듣다가 소름 돋아가지고 아까 전화번호 몇 번이었지? 전화할 겁니다. 저는 이 시간에라도 전화해. 내가 절실한데 왜 전화를 못해? 전화해서 나도 종목 검색기로 수익 좀 내게 해주세요. 나도 좀 대박 좀 냅시다. 아니 나도 이 종목군들 이런 데서 이게 다 종목 검색기로 잡히는 건가요? 그렇죠. 윤정두의 36년 노하우가 다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전화를 왜 못해요? 당장 전화하셔야죠. 당장. 지금 농담이 아니라 절실한 건 여러분들이지. 내일 아침 당장 같이 안 움직이실 거예요? 또 내일 돼서도 나도 좀 수익 좀 냈으면 좋겠다 이러실 거예요. 3월 2일 9시 15분에 성일하이텍 15만 1,600원 5.4%? 결론적으로 15만 4,200원 그리고 매직 계산기 9시 15분에 15만 3,000원 그리고 매수 15만 6,500원에도 편입할 수 있습니다. 9시 19분에. 저거 올려드리는데 주가가 쭉쭉쭉 올라가. 목표 주가 상향합니다. 16만 5천원으로. 15만 6천원이야. 시초가 돌파시 장중 고점 돌파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나서 결론은 9시 23분 이후에 뿌야이 몇 시에 정확히 9시 23분 59초 뿌야이 15만 5,700원에서 순식간에 16만원으로 뿌야이 윤정도 문자 나가자마자 뿌야이 시가총액
2조를 넘기는 이런 종목에서 윤정도 매매 사인에 얘가 변동이 나오는 걸까? 아니죠. 윤정도하고 상관없이 나오는 거죠. 목표 주가 상향 17만 원. 성일하이텍 또 떠 있습니다. 응? 계속해서 명신산업과 코스모왕 나노신소재 계속 떠 있습니다. 9시 37분입니다. 응? 결론은요. 우리는 명신산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들여다보자. 거래대금 조금 제한적이다. 그 정도. 결론적으로 목표주가 18만 원, 19만 원까지 상승시켜요. 그리고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15.72, 15.99까지 따라붙을 수 있고 그리고 전량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합니다. 이 5종목 나왔잖아요. 우리는 메디톡스 안 보고 명신산업 좀 더 지켜보자 했고 나노신소재 그 전부터 떠있던 종목이고요. 며칠 전부터 계속. 그리고 결론적으로 성일하이텍의 기준은 계속 매수. 또 금양 얼마 47,000원이죠. 44,800원까지 올라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수익 범위들을 잡아가실 수 있어야 되고 그 수익 범위들을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잡아 놓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종목 검색기가 잘 나오고 이렇게까지 종목 검색기가 잘 나오고 문자 사인 잡아드리고 차익 실현, 전량 차익 실현 범위까지 다 잡아드리는데 이걸 왜 놓치세요? 20%까지 우리 따라붙지 못해. 근데 종목이라고는 2종목 나와요. 안 나와 종목이. 응? 종목이 안 나와요. 종목이 안 나와야 행복하지. 종목이 많이 나오면 얼마나 짜증나. 응? 종목이 안 나와야지. 저 수익 범위들을 다 가지고 가실 수 있어야 돼. 응?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심사숙고해서 대처할 그것도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시라 그랬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소형주의 기준 또 소형주가 아닌 대형주에서도 너무 가볍게 움직이는 기준은 대처가 안 됩니다. 이렇게 움직였다가 꺾이더라도 이게 3% 미만이어야 사실상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3% 이상씩 밀리는데 윤정도 기준이에요. 3% 이상 밀리는데 그러면 자신감을 주든가 어떤 거 프로그램 매수가 뭐 집중적으로 계속 들어온다든가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또 백전백승은 아닙니다. 근데 막 주가가 여기서 무슨 이런 식으로 막 그냥 꺾여서 내려오고 또 다시 들어올려져 종가상으로 올랐어 그런 건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아시겠어요? 이러한 변동률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 제한적인 눌림폭에서 추세 강화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 그런 데서 수익의 극대화를 가져가는 겁니다. 결론은 차익 실현 범위도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는데 이게 이제 18만 1,500원이고 5% 가지고 있던 물량을 절반을 뺏겼어요. 사실은 2차 차익 실현까지 내려오지 않았어요. 우리 1.5%만 잡으니까 1.5% 밀릴 때 일단 차익 실현을 했고 왜? 10% 이상에서는 우리 오버슈팅으로 인식을 하니까 거기까지는 쭉 잘 뻗어 올랐고 15% 넘기는 자락에서 좀 변동이 1%, 2% 여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3%까지는 안 내려오고. 그래 결국은 1.5%뭐 이런 기준에서 밀려 내려왔을 때 2% 이렇게 밀려 내려왔을 때 절반을 차익 실현했고 그다음에 신규 편입자는 뭐 손절을 할 정도로 3%까지 밀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16만 8,800원에 편입하고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15%대 편입하고 29.35까지 올라갔죠. 거기서 꺾였을 때 마지막 자랑 어디 18만 6천 원에서 꺾일 때 1.5% 밀리면은 전 중립이다 이제 차익 실현 하실 분들은 하시고 왜 절반만 남았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계실 분들은 마지노선은 3% 18만 원 이탈되면 차익 실현하는 걸로 결론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마지막 차익 실현 범위까지를 설정을 잡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차익 실현 범위의 흐름하고 이렇게 월봉 기준에서의 흐름하고, 그러니까 주봉으로 놓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응? 이게 28일이고요. 교육해드릴 때 차트입니다. 이게 그리고 오늘의 기준인데, 우리는 명확합니다. 이런 거래가 터지고 나서 거래가 이렇게 되잖아요. 안 봐요. 거래가 없어지면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 끝. 여기서도 갑자기 거래가 이렇게 둔화되잖아요. 안 쳐다보는 거예요. 왜?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으로 들여다본 거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종목에서든 그 종목을 접근하는 것에 대한 기준점을 잘 설정하고 계셔야 된다. 막연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응? 기준점을. 내가 왜 얘를 샀을까? 폐배터리 끝내줘서? 아니라 그랬죠. 2차 전지에 대한 마지막 순환성의 흐름에 성일하이텍도 누락되지 않고 움직임이 나왔다. 이게 2월 28일에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입니다. 얼마까지 나와요? 갭에 대한 목표주가가 대략적으로 44,000원이니까 188,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 갭에 대한 목표주가를 그대로 다 넘겨놓은 거죠. 저 정도 범위. 종목 검색기에서 나와. 매직 계산기에서 매매 사인 차익 실현 범위까지 들여. 그러고 나서 저런 흐름까지 다 수익을 잡아내? 저라면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수익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극대형주에서 이 수익 범위들을. 난리가 아니죠. 1월 이후에. 예? 위메이드 같은 종목 1조 이상짜리의 상한가 2월 16일 날. 저런 수익을 놓치면 되겠어요? 그냥 종목 검색기에서 튀어나오는데. 응? 바이오니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응? 넘겨도 끝이 없죠.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응? 네이버에서 윤정도 빠르게 검색하세요. 검색하셔서 찾아오십시오. 홈페이지로. 찾아오셔서 전화번호 여기 있잖아요. 지금 전화하세요. 미루시지 마시고 내일 아침에 되면 또 에휴 이런다고. 지금 전화하셔서 함께 수익을 만들어 가십시오.